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 대검 예규를 보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돼 형벌의 종류가 달라졌거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칠 때 원칙적으로 항소한다고 돼 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 반발이 넘쳐났던 검찰 내부 게시판은 이번엔 조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형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센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비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류입니다. 이번 판단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의 관여가 없었고 검찰 내부의 자체 결론인 만큼 존중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을 비롯해서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는데요. 논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했고 내용을 수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외압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해도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압력을 가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게시판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두고 사법 모독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사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일까라며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그와 같이 지시하면 오해받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도 법정 출석이 금지됐다며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 모두 국회법 위반 관련으로 선고된 벌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이철규 의원을 뺀 나머지 5명은 항소 대상입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돼 형종이 달라졌거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대검과 수사팀, 공판팀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과 서울 남부지검은 항소 포기 언론 공지를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 앞두고 3분 간격으로 내놨습니다.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도 대검을 방문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을 일절 내지 않았고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과 윤한흥 의원 등 피고인들은 속속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로 소수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나올 수 없어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김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담 수사팀 구성을 이 총장이 지시했는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8일 뒤인 5월 13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를 갑자기 교체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휘부 교체 이틀 뒤 새벽 4시엔 김 씨가 다시 박 전 장관에게 속칭 지라시를 보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인 아침 8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은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메시지는 또 있습니다.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 메시지를 보낸 5월 5일, 김 씨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2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는다고 박 전 장관을 질책하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10월 중앙지검이 김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특정 인사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공유한 것이 내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아닌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